랩넌트 절대영어, 랩넌트 앱솔루트 잉글리쉬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섭 박사입니다. 교단에서는 권형우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시화중앙교회 장로이고요. 자, 이 랩넌트 절대영어는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복음 전도에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일을 하실 우리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우리 학생들 위주로 해서 물론 당연히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누구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언어가 먼저 돼야 되겠죠.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언어로 전하는데 언어가 안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지금까지는 영어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잘못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오리엔테이션 1, 2, 3를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논리화가 돼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은 잘못된 결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어떻게 영어를 십수년 수십 년 했는데 말이 안 되냐고요. 언어라는 것은 하루 하면 하루치가 나오고 한 달 하면 한 달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절대로 말로 할 수 없는, 말이 될 수 없는 언어를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꼭 오리엔테이션 1, 2, 3를 꼭 시청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본 강좌를 같이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 제목은 비동사 일반동사 구분항입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한 5분 한도 내에서 아주 압축된 논리를 꼭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 강좌보다 이 논리입니다. 논리가 탄탄해야. 자, 우리가 왜 기도를 왜 하죠? 우리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목사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위험한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하면 안 되죠. 바위에다 대고도 할 수 있고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하세요.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곰한테 대고 할 수 있고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어 가지고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아예 그냥 귀에 딱지가 익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반드시 김양섭 박사가 한 논리를 모방해서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거기다 더 첨예하면은 뭐 청출어람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매 강좌마다 당분간은 이 논리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정 듣기 싫으면 스킵, 지나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돌려서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우죠? 대화하려고 배웁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영어를 배우는 목적부터 대한민국 영어는 잘못된 겁니다. 대화는 메커니즘이 묻고 답하기로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묻고 답하기로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독해를 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답하는 건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왜 그러냐면 내가 답하기 위해서 수천만, 뭐 70억 인류가 나한테 동시에 질문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은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제3의 질문은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의 대답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yes나 no로만 하게 돼 있어요. 너 밥 먹었어? 너 짜장면 좋아해? 너 그 영화 봤니? 너랑 사학선 올라가 봤어? 너희 집 서울이야? 그 어떤 질문인지 간에 육하원칙이 없으면 응, 아니, yes or no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Are you Korean? Yes 하면 되죠. Can you play the piano? No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이걸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육하원칙이 있는 질문은 너 어디에 살아? 서울. 몇 시에 일어났어? 7시에. 뭐 타고 왔어? 택시. 점심 뭐 먹었어? 짜장면.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의문사, 명사로 하나로만 대답해도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데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듣고 발음 이거 공부할 순서가 아니에요. 떠듬이라도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대화가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답하는 건 일단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논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묻기만 하자. 일단 묻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묻기만 하면서 외국인들과 영어로 릴레이션십을 갖다 보면 귀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6개월 터무로 봤을 때는 어느덧 들으면서 맹랑맹랑하게 얼마나 문장력 있게 단어 또 똘망똘망 말을 잘하잖아요. 애기가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게 뭐야 저게.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도 못하면서 뭘 했어요? 지금까지 독해하고 있었던 거죠. 떠듬떠듬 질문도 못하면서 그 방대한 셰익스피어 원문을 무엇하러 해석하고 있었냐고요. 이해되셨죠? 다 같이 묻기만 하자. 자, 묻기만 하자. 압축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영어를 왜 배워요? 대화하려고. 대화는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고 묻기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 수천만 질문이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말하는 게 영어라고 그랬잖아요. 산모에서 얘기했죠.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모든 외국 언어는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 말을 일본어로 할까 중국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이겁니다. 즉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영어를 할 때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할 때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이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내는 거죠. 즉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공부를 영어에서 한글로 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철저하게 잘못한 거예요. 영어에서 한글은 1000만 년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건 영어 문장을 해석한 거거든요.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어 문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즉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글에서 영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은 6개 패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우리말 서술어. 서술어가 뭐죠? 너 오늘 어디에 있었니 했어요? 있었니. 서술어. 그죠? 너 오늘 무엇을 먹었니 할 때 먹었니. 그죠? 너희 아버지는 언제 올 거니? 올 거니. 요게 서술어입니다. 이 서술어에 따라서 수천만 영어 문장은 6개 패턴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특강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죠. 자, 같이 비동사 패턴. 두 번째 일반 동사 패턴. 세 번째 진행형 패턴. 네 번째 현재 완료. 다섯 번째 수동태. 여섯 번째 의문사 주어. 이 6개 패턴을 우리말 문장 속에서 가리면 됩니다. 자, 비동사 패턴은 그 패턴 순서가 의비준하로 흐른다는 것을 이 김양섭 박사가 발견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체계화시켰고 그죠? 그리고 책을 만들었고 홈페이지 인강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의비준하는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로 흐른다는 얘기죠. 100%. 의문사와 나머지에 가로를 친 이유는 없으면 빼면 되는 거죠. 일반 동사는 의조, 주동나,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나머지로 대입해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진행형은 의비주 똥나. 왜 똥자를 썼을까요? 격떨어지게. 동사의 ing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 어제 뭐 먹고 있었니? What were you eating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는 의해 주돈나 의문사 have 주어 도는 과거 분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표시했던 거죠. 나는 나머지. 자, 수동태는 의비주돈나 의문사 비동사 주어 돈 과거 분사 나머지. 또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동나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자, 요렇게 논리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6 패턴보다도 일단은 2 패턴 위주로 해야 돼요. 뭐냐면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를 우리말 문장에서 우리말 의문문 문장에서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평서문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말에서 비동사에 속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의사이시냐? 이게 명사이다죠. 네 방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형용사다죠. 넌 어제 어디에 있었냐? 장소에 있다죠. 이 세 가지는 상태에 속합니다. 그죠? 세가 상태. 자, 이게 아닌 것은 일반 동사에 속합니다. 너 언제 올 거야? 너 점심에 뭐 먹었어? 자, 비동사 패턴은 수천만 영어 문장의 25%를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수천만 영어 문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임상을 했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타난 결과고요. 자, 이걸 왜 따지냐면 비동사로 들어간 의문문의 그 패턴은 의비주나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 한번 볼까요?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어디에 어제 있었니? 그러면 있다잖아요. 있다는 비동사잖아요.
그러면 의비준화로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자, Where were you yesterday? 우리가 요걸 몰랐던 거죠. 머릿속에는 굉장히 우주가 돌아갈 만큼 많이 넣어놨어요. 20년, 30년 문법 공부 왕창 했어요. 근데 이 간단한 문장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순서를 몰라서. 별것도 아닌 요 순서를 몰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러면은 먹다니까 명사에다 형사에다 장소에 있다가 아니죠. 그럼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의조 주동사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걸 몰랐던 거죠.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 어제 뭐 먹었니는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의조 주동사로 해요. 너 어제 어디 있었느냐는 의비주나 where were you yesterday로 했는데 너 어제 뭐 먹었니는 비동사가 아닐 때 의조 주동사 패턴으로 넣어서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천만 영어 문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해볼까요? What did you eat yesterday?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요 의비주나 하나, 의조 주동사 하나, 요 두 패턴만 가지면 수천만 영어 문장의 95% 이상이 돼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주고받는 모든 질문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Hey Tom, 너 언제 한국에 왔어? 의조 주동사예요. When did you come to Korea? 너 언제 한국을 떠날 거니? When will you leave Korea? 그죠? 너 점심에 뭐 먹었어?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다 되잖아요. 그러다가 너 어제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yesterday? 예? 너희 누나 이쁘냐? 의문사 없으니까 Is your sister pretty? 네가 왜 그 방에 있었어? 그죠? Why were you in the room? 다 이 갖고 되는 거죠. 내가 널 왜 만나야 돼? 그럼 여기 Why must I meet you? 이 두 패턴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요. 3, 4, 5, 6 패턴,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 주어 패턴은 이 두 패턴으로 대체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못할 경우에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순서를 잡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멘트를 쓰냐면 이 의비준화를 우리 한반도로 봤을 때 경부선 버스라고 치자고요. 의조 주동사를 호남선 버스로 치자고요. 그러면 이 여기 바퀴만 닮은 버스잖아요. 자, 이 경부선 버스, 호남선 버스만 타면 거의 95%는 다 가요. 5%를 우리 영동선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치자고요. 그런 데 있어서 자, 이 버스에 타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경부선 버스, 호남선 버스에 타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당연히 터미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경부선 터미널이냐, 서울 입장에서 볼 때는 센트럴 터미널이냐. 그게 바로 우리말 문장에서 비동사, 일반 동사를 반드시 구분하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죠. 이거는 산수에서 더하기에 준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즉 대한민국 영어는 우리말을 영어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한게 없습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리엔테이션도 얘기했지만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함수 방정식.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뭐가 빠져요? 산수가 없었던 거죠. 이 김양석 박사가 그 산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으로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만 하면 일단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와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오리엔테이션을 1, 2, 3강을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그래서 비일구별을 한번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호랑이 3마리가 굴 속에 있었다. 있었다니까 비동사예요. 그죠? 호랑이가 들판을 달린다. 일반 동사. 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순서를 잡힙니다. 자, 영어의 사칙은 첫 번째 뭐다? 비일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동사 문장, 일반 동사 문장 둘 중에 하나 나눠지겠죠. 이제 비동사 문장은 B라고 해놓고 문제가 뭘까요? 자, 비동사 경부선 버스에 올라탔어. 뭘 해야 될까요? 좌석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비동사 막상 쓸 때는 B를 안 쓰고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 were를 골라 써야 됩니다. 이게 좌석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영어는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 박사님 전공하신 분들 영어 뭐 토익 900 이상 다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이거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어 시스템상 이게 훈련을 시키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죠. 언어는요. 공부가 아니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공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산수가 공부입니까? 그거는 지속적인 우리 머리가 연결지 않은 어렸을 때 받아야 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구단 표 하나 갖고도 우리가 3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연습의 세월이 있어. 훈련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7, 8이 56이 된 거지. 만약에 초등학교 때 그걸 안 했으면 지금도 우리가 비동사에서 헤매듯이 7, 8이 뭐더라 옛날에 했는데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7일은 7, 7이 10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는요. 제가 단언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90%, 95% 이상이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비동사를 못 쓰는데요. 너 그냥 어디 썼어? 그럼 where, was, she 그래야 되는데 where 한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반사적으로 나와야죠. 뭘 생각을 해 언어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미국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where 한 다음에 뜸이 들어. 벌써 틀린 거죠. 훈련이 안 됐던 거죠. 그 훈련을 저랑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비동사 제대로 분별하는 훈련을 합니다. 주어 시제에 따라 am, is, was를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단어 외우고 문장 그거 할 주제들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95%는 말조차 한마디가 안 나오는데 뭘 화려한 문장을 얘기를 합니까? 세 번째는요. 그러면 비동사 문장에서는 비동사를 자리를 잡아야 돼. 그죠? 그럼 일반 동사 호남선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럼 호남선 버스에서도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조동사입니다. do, does, did, will, can, must, may. 요거를 적절하게 우리말에서 쓰는 우리말 뉘앙스에 따라 적절하게 꽂아야 되는데 이걸 또 훈련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조동사 분별하기죠. 조동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구구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6PA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칙이 뭐죠? 영어 사칙 첫 번째가 비동사, 일반 동사 구별하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비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말 서술어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 비동사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든지 일반 동사입니다. 이게 지금 영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요. 한국말을 제대로 영어를 하기 위해서 정립을 못 시킨 겁니다. 그게 70%만 되면 30%는 영어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도 할 말이 없는데 영어가 나올 리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거기에 맞는 영어 동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동사만 잡으면 영어는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잖아요. 자, 명사이다. 너희 아버지가 의사이시냐? 형용사다. 너희 누나 예쁘냐? 장소에 있다. 너희 집은 부산에 있냐? 이런 거요. 그러면 무조건 비동사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상태입니다. 상태. 그 외에 동사 먹었니, 갔니, 왔니,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가 아닌 모든 동사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 일반 동사는 모두 다 동작입니다. 동작. 근데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동작 중에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동작일까요? 상태일까요? 어렵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동작인 겁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추측하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다, 그 다음에 믿다, 그 다음에 알다 등등 뇌가 움직이는 것도 동작인 겁니다. 동사.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자, 하나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으뜸꼴 가지고 기본형, 서술어 기본형을 가지고 어레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는 서울에 있다. 으뜸꼴이 있다죠. 있다는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장소에 있다니까 당연히 비동사인 거죠. 자, 나는 소년이다. 명사이다. 그죠? 명사이다니까 당연히 또 비동사죠. 나는 회사에 가야 한다. 서술어 으뜸꼴이 뭐죠? 가다죠. 으뜸꼴 기본형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비동사와 구분이 되거든요. 가다니까 동작이잖아요. 일반 동사입니다. 꼭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자, 공부하다가 영어로 뭐죠? 스타디죠. 스타디. 그러면 행복하다가 영어로 뭐지요? 라고 물어보면 90%는 해피요라고 얘기하죠. 틀렸습니다. 해피는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행복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피는 행복한입니다. 행복한에 다가 붙었을 때 이 다 부분이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행복하다가 해피면 나는 행복하다 할 때 I happy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I am happy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am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다자예요. 다자. 그러니까
행복하네 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자, 나는 행복하다의 서술어는 뭐냐면 다자만 서술어예요. 행복하는 형용사죠. 즉 우리말 형용사에 다자가 붙은 건 다 비동사인 겁니다. 슬프다 I am sad. 늙었다 I am old. 그는 늙었다 he is old. 이해되셨죠? 그럼 나는 행복하다는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네 다. 그래서 다자만 비동사가 돼서 비동사가 되는 거죠. 그녀는 서울에 있다.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받아만 들이면 이건 저절로 돼요. 조금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햄버거를 먹었다. 서술어 어떤거리 뭐죠? 먹다죠. 먹다. 일반 동사죠. 너의 아버지는 군인이시니? 이다죠. 으뜸꼴은. 뭐죠? 비일구별할 때 비동사죠. 내 지갑은 어디에 있나요? 서술어 어떤거리 뭐죠? 있다죠. 그죠?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그의 집은 부산에 있다. 장소에 있다죠. 비동사가 되죠.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서술어 어떤거리 뭐죠? 공부하다죠. 일반 동사죠.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죠. 구구단은요. 7, 8, 2, 56 이 찰나가 됐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경지에 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마찬가지로 절대어는 뭐냐면 순발력 키우는 학습 프로그램.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나오도록. 그게 바로 회화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아직 안 된 거죠. 자, 비일구별도 마찬가지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다죠. 일반 동사. 사자 호랑이가 싸운다. 싸우다. 일반 동사. 그의 방은 정말 깨끗했다. 뭐죠? 깨끗하네 다가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죠. 그 아이는 매우 용감했다. 용감하네 다. 그래서 비동사. 그 영화는 아주 재미있었다. 뭐죠? 재미있는 애 다. 그래서 비동사. 이게 가려져야 영어가 나온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의비주나로 말할런지 의조주동나로 말할런지. 그는 의사인가요? 인가요? 으뜸꼴은 이다죠. 비동사. 그들은 무엇을 가졌나요? 가졌나요? 으뜸꼴은 가지다죠. 그래서 일반 동사. 너는 어디에 있었니? 서술어 으뜸꼴이 있다죠. 비동사.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하다죠. 이거는 형용사 하다가 아니죠. 그죠? 동작에 하다죠. 일반 동사죠. 제가 어디에 가야만 합니까? 으뜸꼴이 뭐죠? 가다죠. 가다니까 일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녀를 좋아하나요? 좋아하다잖아요. 뭐죠? 일반 동사죠. 아버지가 경찰이신가요? 이다. 명사이다. 비동사. 어머니는 방에 계신가요? 계신가요? 으뜸꼴은 있다죠. 있다.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언제 한국에 오나요? 오다죠. 동작이니까 일반 동사. 왜 그를 싫어하나요? 싫어하다. 그죠?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일반 동사죠. 자, 지금 학습한 거는 절대영어 125 홈페이지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입문편 첫 강좌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도 얘기했지만 절대영어는 홈페이지 인터넷 강좌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자, 이거를 계속 저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뻔한 거죠.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비일구별하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많은 예제를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 예제가 어디 있어요? 절대영어 홈페이지 교재에 있는 거죠. 교재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홈페이지 인강을 구입하셔서 하셔도 좋고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께서는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 김학섭 박사가 전폭적으로 혜택을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교회 측, 교단 측에서 전체적으로 저하고 협의를 해도 좋고요. 저도 마음의 자세는 잘 갖추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고요. 절대영어 홈페이지는 이렇게 여섯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 부분은 절대영어 오리엔테이션 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소재별로 나누어서 도입 부분 8강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문편은 영어의 사칙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기본 1은 6PA 중에 1, 2 패턴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1, 2 패턴을 집중적으로 한 거고요. 기본 2는 3, 4, 5, 6 패턴을 같이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1은 평서문 또한 6개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다룬 거고요. 심화 2는 구경자나 학습법입니다. 문법을, 영어 문법을 우리말 문장에 넣어서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영어는 결국으로 외국어는 문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문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문법을 공부했던 겁니다. 말하는 법을 어법을 해야 되는 건데 영어에 있어서 어법은 절대 영어가 아마도 시초일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체계를 이루었던 거고요. 그래서 심화2는 영어 문법 완성으로서 우리말 문장 속에서 영어 문법을 그냥 해보면 바로 트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들 감동을 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영어 문법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말에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쉽게 아주 편안하게 바로 문법을 바로 익힐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영어 외에 성경 절대영어 부분이 있어요. 이 절대영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제별 문답 대화식으로 제가 재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약 88편, 구약 89편을 한 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해요. 이건 세계적인 업적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원음 다 녹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절대 한국어를 100일 만에 배울 수 있도록 15개국 언어에서 한국말로, 즉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언어는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해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한국 정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왜? 무슨 학당에서 제공하는 한국어는 교재가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이해하다가 볼일 못 봐요. 그 문법을 왜 배워요? 자기네들 문장, 자기는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어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지? 즉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절대 한국어 또한 정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한글로 3권, 그죠? 그래서 강좌로는 100강좌, 100일이면 한국어, 그 어려운 한국어가 아주 유창하게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원판 개념으로 영어 버전이 돼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고요. 자세한 것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께 아주 혜택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